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Grammar Points. Today we talk about adverbs, their classification and their location in sentences. 오늘의 이야기는 부사의 종류와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하며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의미 해석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문장을 보십시오. He treated me. 그는 나를 대접해 주었다. He treated me badly. 그는 나를 함부로 대했다. 여기서 badly는 부사이고 이 두 문장은 다 같은 삼형식이지만 부사 하나로 인해서 첫 번째 문장은 좋은 의미로 식사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행동이 무례했다는 것으로 먹을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미가 됩니다. 부사는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전치사고 형태일 수도 있고 또 부사절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니지만 그 의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이런 부사에 대해서 두 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GR048에서는 부사의 종류와 위치와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편 2편에서는 부사의 위치 변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형태에 따른 부사의 분류를 나눠봅니다. 부사는 사실상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부사의 기능을 하는 전치사구를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he runs fast. 이렇게 부사인 단어. 두 번째, I met him last night. 이렇게 last night는 생긴 것은 명사의 생김새이지만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대격 부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It is 2 miles away. 2 miles away. 수량 형용사, 단위명사 플러스 부사 또는 2 miles from here 이렇게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는 수량 형용사, 단위명사, 부사 또는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 부사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전치사구, 다섯 번째 투부정사, 여섯 번째 분사구문, 일곱 번째 부사절.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사가 아니라 부사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투부정사에서도 분사구문에서도 부사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 배우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세 개 부사, 대격부사 그리고 단위 명사구 뒤에 부사가 오는 그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사를 봅니다. 부사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부사는 의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입니다. 시중에 많이 떠도는 부사만 하더라도 문장부사, 접속부사, 빈도부사, 양태부사, 장소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 그리고 또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초점부사, 부정부사, 확정부사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부사의 종류는 부사의 위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다 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격부사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대격부사는 명사의 모습으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대격부사 또는 부사적 대격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accusative adverb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시점에 관한 것인데 today, tomorrow, yesterday, last night 이런 말이 그 자체가 부사로 쓰였습니다. 생긴 모양은 명사이고 그 앞에는 전치사가 붙으면 안 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확장이 되어서 the last, the next, this, that, each, every, the first, the last, the previous, the following 이런 말 뒤에 time이나 day나 night나 evening이나 morning이나 sunday나 monday나 또는 다른 week나 month, year, century 이런 말이 붙으면서 점점 더 다양하게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대격부사의 모습은 다 어느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격부사를 닮아서 본래 있던 전치사가 생략되고 명사만 남아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늘어가게 됩니다. 대격부사의 확장이죠. 그래서 he waited for 3 hours인데 이 for가 사라지면서 he waited 3 hours. 그래서 3 hours 이 명사구가 시간의 뜻 의미를 가지고 그냥 부사로 쓰이게 되고
I met him on December 18th에서도 on을 빼고 December 18th 이렇게 날짜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시간 날짜는 어느 정도 시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뒤에 한번 보면은 he walks 4 or 5 miles에서 4가 빠지고 in that way에서 in이 빠져서 거리나 방법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기간, 날짜에 국한되었던 것이 거리, 방법 이런 면에서도 전치사가 생략되면서 명사의 모습으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대격부사의 확장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 단위 명사구 플러스 부사.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영장문이나 또 영어다운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 saw him 2 days before 이렇게 2 days 뒤에 부사 before가 붙어서 수량형용사, 단위명사 플러스 부사 이런 수량형용사, 단위명사 뒤에 부사 또는 전치사구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부사구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됩니다. He dived 10 meters into the water. 이때는 10 meters into the water 전치사구가 들어갔습니다. 2 blocks away from here. 이곳에서 2 블록 떨어진 곳에 He went 20 miles into the jungle. 그는 정글 속으로 20마일을 들어갔다. 이런 표현에서 수량형용사, 단위명사 그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붙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사 표현은 영어회화, 영장문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표현이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You are one step away from danger. 직역을 하면 당신은 위험으로부터 한 발자국 멀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또 두 번째, you are one call away from your love.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사랑을 찾을 수 있다. We are just one victory away from the gold medal. 한 번만 더 이기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참 영어로 맛깔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 배워둘만 합니다. 네, 이제 부사의 종류에 따른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므로 수식 관계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순서가 없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먼저 부사의 기본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번에 그 위치가 변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주어, 조동사,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이렇게 문장이 구성된다고 할 때에 이렇게 주어의 앞이나 주어와 조동사 사이 그리고 조동사와 동사 사이 그리고 제일 뒤 이렇게 A, B, C, D 여기에 부사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동사와 목적어 사이 또는 동사와 보어 사이에는 부사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실질적이거나 또는 표면상의 예외가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A의 위치에 오는 부사입니다. However, Tom began to chase after her. 이렇게 however 이러고 부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fortunately, he could escape for freedom. 그는 다행스럽게도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인데 however 이런 것을 접속부사 fortunately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을 문장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접속부사를 살펴보면 접속부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접속부사는 앞에 있는 문장이 완결되고 그 뒷문장의 바로 앞에서 앞문장과 의미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집니다. 의미적 연결을 보면 주로 대조, 결과, 부가 이런 것 외에 또 정리하기 힘든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However, therefore, moreover, by the way 이런 형태가 아마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속부사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접속부사와 접속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의 포스팅을 제일 마지막에 링크로 걸어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앞에 또 문장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Fortunately, he could escape for freedom.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자유를 위해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fortunate, 다행이다. 누가 다행으로 느끼느냐? 말하는 이가 다행으로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it is fortunate, when it was fortunate that he could escape for freedom. 이런 의미와 같은 형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reportedly, 이것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런 말로 it was reported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it was fortunate, it was reported라는 말이 fortunately, reportedly 이러한 형태로 되어져서 앞에 나와는 문장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부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말을 전하는 화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 무슨 행복하게 느낀다, 무슨 슬프게 느낀다, 불행하게 느낀다, 뭐 이런 화자의 느낌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reportedly, allegedly, admittedly, presumably는 정보의 전달 양식을 나타내는 거죠. report 됐다, 추정됐다, 시인했다, 추측했다 이러한 형태의 정보 전달 양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부사와 접속부사는 A번의 위치, 즉 주어의 앞에 나타난다고 했지만 이것은 또 때로는 그 변이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 뒤로 나가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ever, Tom began to chase after her 이렇게 쓰는 것을 Tom, however, began to chase after her 그리고 장소를 바꾸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번은 A번과 똑같이 변이형으로 문장부사나 접속부사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C번의 자리는 바로 빈도부사의 자리입니다. 빈도부사는 뭐 얼마나 자주 있는가 이런 말이고 늘 한다 그러면 always, 가끔 한다 그러면 often, 거의 안 한다 그러면 seldom 이런 형태인데 I'll always remember you. 당신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He often comes to visit me. 그는 가끔씩 나를 만나러 온다. He seldom drinks coffee. 그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이런 always, often, seldom 이 말은 앞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의 뒤에 그렇지 않으면 본동사의 앞에 그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도부사를 그 가능성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면 always, usually, often, 그 다음에 sometimes, 그 뒤가 seldom, hardly, 그 다음에 hardly ever, 그리고 never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건 빈도수를 나타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빈도수가 뭐 일주일에 몇 번인지 한 달에 몇 번인지 그 가능성이 몇 %인지 따지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D번의 위치, 제일 마지막의 위치에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3대 부사라고 알려진 양태부사, 장소부사, 시간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를 한번 볼까요? We waited nervously in the library for 2 hours. 양태부사가 먼저 나오고 장소부사가 나오고 시간부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케이스에 We waited nervously for 2 hours in the library는 정상적인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는 양태부사, 장소부사, 시간부사의 순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태부사는 때로 바로 뒤에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동사 앞으로 옮겨가서 요 위치에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만은 그 빈도부사 위치에 가서 he carefully examined the cas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he examined the case carefully가 정상적인 것이고 이제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carefully가 앞으로 나간 것이며 nervously도 마찬가지 waited for him 이럴 때 nervously가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양태부사가 동사의 앞에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자동사로 끝나는 경우에 He continuously slept 이러면 이상합니다.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Birds carefully flew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동사 하나로만 끝날 때는 뒤에 있는 원래의 위치에서 그대로 쓰여져서 He slept continuously, birds flew carefully 이러고 뒤에 남아 있어야지 동사의 앞으로 옮겨가면 틀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부사와 시간부사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from specific to general 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왜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걸 잘 보시면 Let's get together at the library at 10 a.m. Monday, August 20th.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Monday라는 말과 20th가 과연 어떤 게 더 스페시픽한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August와 20th, 달과 날짜가 from specific to generally 원칙이긴 하지만 이걸 들여다보면 그 원칙이 잘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어 배울 적에 우리 영어 선생님이 따라해, 그리고 장시요 달날해, 장시요 달날해 이러고 외운 적이 있습니다. 장시요 달날이라는 게 뭐냐? 사실 장소, 시간, 요일, 달, 월, 날, 일자, 그다음에 해, 연도, 이 장시요, 장시요, 달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도 그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지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시요 달날해를 기억하는 것이 영어를 얘기할 때 사실상 저한테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대 부사 중에 마지막인 정도부사. 이 정도부사는 그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수식하는 부사나 형용사의 바로 앞에 붙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문장 속에서의 부사의 위치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뭐 really, 무슨 fairly, 뭐 very, 무슨 rather, outstandingly 이런 상당히 많은 형태의 정도부사가 여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부사나 형용사가 와서 수식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히 위치가 어디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요? 부사나 형용사 바로 앞 이런 것이 그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영어의 기본적인 7대 부사를 알아보고 이들 부사가 문장의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문장 부사와 접속 부사는 문장의 제일 앞이나 주어 다음에 나타날 수 있고요. 요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는 빈도 부사가 옵니다. 때로는 양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요 D번 이 자리에 마지막에 영어의 3대 부사라고 알려진 양태 부사, 장소 부사, 시간 부사가 오는데 이것을 장소 부사, 시간 부사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제가 장시요 달날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아마 기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정도부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도부사는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의 바로 앞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부사가 꼭 정해진 위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In the park, we'll get together 이렇게 장소 부사가 엉뚱하게도 제일 앞에 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사의 변이는 몇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부사의 위치 변화에서 다루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and be sure to come back for part 2. Have a great one. Bye bye.